자, 오늘 페이지 154페이지 유체 2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배웠습니까 하네요. 먼저 압력이라는 놈으로 기호 P를 썼습니다. 단위 면적이 눌러주는 힘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유체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점점점 여기서 뭐 물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압이 커집니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로 G 깊이 H, 그래서 깊이 H에 비례되는 압력을 보았다 하는 내용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에도 배웠으니까 F 부력이라는 놈을 배웠죠. 로 G V. 여기서는 이 V가 잠긴 부피고요. 그리고 요 로는 유체의 밀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 액체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중력과 부력의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받을 수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스칼 원리라고 하면서 높이가 같았을 때 이쪽에서의 P1과 여기서의 P2가 서로 같은 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면적 A1에 대한 F1은 A2에 대한 F2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베르능이네요. 이런 식입니다. 오늘 할 것은 P 플러스 2분의 1 로 G 로 V의 제곱 플러스 로 G H 이꼴 2.1라는 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공학 계열 가면 뭐 맨날 친구 다니는데 들을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유체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택쌤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 배워본 적 있을 텐데요. 네. 그지? 이상기체. 뭐 기체는 이래요라고 하면서 뭐 부자네 뭐 인력 반발력 그딴 거 하나도 없고 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운동에만 뭐 비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유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유체가 있을 텐데 이상유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압축성입니다. 물에 힘을 가한데서 물이 부피가 확 주는 그런 느낌은 없죠. 되겠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조금 줄들어요. 조금 줄들어요. 압력 가하면. 그런데 뭐 외계상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密도와 균이란 요걸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우리가 다룬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54페이지 간단히 이해해 보시라고요. 페이지 155페이지 연속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여기 관의 단면적을 우리는 뭐 A1이라고 봅시다. S1을 할까? 관의 단면적이 S1이었습니다. 이 관을 따라서 유체가 흘러가다가 관의 단면적이 S2인 곳을 지나가도록 해보자고요. 중간에 뭐 다른 기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액체가 쭉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S1에 대해서 요만큼의 크기를 D라고 해보자고요. D1이라 해볼까?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액체 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쪽에 흘러가는 액체 양과 여기에 흘러가는 액체 양이 서로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쪽을 D2라 한다면 S1 곱하기 D1 면적과 길이네요. 결국에 부피죠. 이쪽 흘러간 부피와 S2 곱하기 D2 여기로 흘러가는 부피는 서로 같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굳이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바꿔서 상관없겠죠. 이쪽으로 흘러가는 유체의 속력을 V1이라 한다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유체의 속력은 V2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체관이 넓어지면 단면적이 커지면
유체의 흐르는 속도는 느려지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이 좁으면 빨리 지나가겠죠.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수도 꼭지에 호수 연결해서 물 틀입니다. 관이 일었을 때는 이렇게 줄줄 물이 흘렀을 겁니다. 관을 좁히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세게 나가죠. 이랬어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관의 두께가 관이 굵어지면 유체는 느리게 흘러요. 반대로 만들면 좁으면 빨리 흐른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동맥에서 빨리 흘러가던 피가 모세혈관 되면 총단 면적이 커지면서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을 나옵니다. 페이지 155쪽이네요. 페이지 156쪽 베르누이 법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배워본 적이 있다 했죠. P 이꼴 nRT였습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부피의 곱이 많은 놈이 분자의 개수가 많아.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통해서 분자가 누가 더 많이, 기체분자가 누가 더 많이 있어라는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물리에서는 똑같이 PV 이꼴 nRT를 쓰는데요. 물리에서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의 곱은 하겠습니다. 이거는 온도에 비례하게 압력 부피의 곱이 크면 온도가 높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체분자 운동량을 통해서 EK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요 공식을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오케이. 요 K가 뭡니까 하면 볼트만 상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기체상수 R을 아보가드로 숫자 N0 NA 해도 상관없겠죠. 아보 숫자 6 곱하기 10의 233으로 나눈 요게 볼트만 상수 K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냅니다. 1몰개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봅니다. 아보 숫자만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3 RT를 쓸 수 있겠을 거예요. 만약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내면서 N몰개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냅니다. 2몰개든 3몰개든 4몰개든 그럼 이거는 2분의 3 n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물리에서 뭐라 부릅니까 하면 내부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 있다? 온도에 관심 있다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는 게 그만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총합, 내부 에너지가 더 높아 이렇게 되겠다고요. 물리받아서 대충 쓰는 건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고 썼는데 2분의 3 n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단면적 A를 가진 기체가 V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압력이 P라고 하네요. 압력 P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면 단면적에 대한 힘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가열을 했다든지 해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D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자고요. 원래 부피가 V가 있었다면 증가된 부피의 변화량은 하겠습니다. 델타 V 부피의 증가량은 해보자고요. 어차피 면적과 그리고 이동한 거리 D로 표현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을 한번 곱해보면 면적이 사라지면서 F 곱하기 D가 됩니다. 힘을 주고 이동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 부르죠? 힘과 이동 거리? 그렇죠. 워크. 이러한 이름을 씁니다. 오늘 베르누이를 하기에 앞서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의 어떤 얘기들과 그리고 기체, 꼭 기체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은 워크, 일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볼게요. 자,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데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물체예요. V제로 처음에 속력이 있었어요. 10m/s이었고요. 질량 M은 2kg짜리라고 해봅시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이 물체가 올라가는데 뭐 뒤에서 뭐 엔진 추진이 있었는지 어쨌든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겠습니다. 힘이 20N쯤 힘을 30N쯤 걸어볼게요. 됐나요? 30N의 힘으로, 즉 2kg짜리니까 분명히 중력이 20N 땡기고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위쪽으로 R자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있네요. 높이 델타 H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올라간 높이가 있겠습니다. 얼마 정도 해볼까? 20m 더 올려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때 지점에서의 속력 V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이해하겠어요? 지상에서부터 어떤 높이 H1만큼 있었을 텐데 H2 그래서 지상에서 높이 차이가 20m 될 때 그때 속력은 얼마일 것 같아?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해보세요. 안 푸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저히 역학 파트 이런 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2kg짜리 질량체에 20N이라는 중력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30N의 힘을 가했습니다. R자 힘의 크기가 얼마 됩니까? 10N입니다. 10N의 R자 힘을 받았으니까 F 이꼴 MA 때리자고요. 가수 얼마, 질량 얼마입니까 하면 2kg짜리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위쪽 방향의 가속도가 잡히겠네요. 5m/s 제곱이라는 R자 가속도가 위쪽으로 잡힙니다. 확인됐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동거리가 20m 더 올라가라고 했었으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꼴 2AS 이걸 통해서 나중 속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속력은 10이랍니다. 2배 가속도는 5m/s 제곱이고요. 그리고 올라간 높이는 20m 더 올라가래요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계산해 보면 얼마죠? 200인가요? 200이죠? 넘어가면 300이고요. 300은 V제곱이네요. V는 루트 300 m/s 10루트 3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 본 거고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지금 당장 이 높이 H1에서 높이 1 H1에서 EK 운동 에너지와 EP 포텐셜 에너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위치 에너지는 mgh 꽉만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 뭐 했다? 워크 2를 주었어요. 이 2라고 하는 것은 30N이라는 워크 1로 얼마만큼 20m를 올려라 하는 2를 준 거죠. 이 2의 크기는 30N 곱하기 20m라는 600줄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얘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야 할 것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어야 됩니다. EK 프라임 플러스 EP 프라임을 해서 요 에너지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m V로 할까요? V의 제곱 플러스 mg h2가 되죠. 뭐 아까 말했지만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mg 델타 h가 나와야 될 것이겠습니다.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뭐 여기다가 그러면 w 600 더하기 처음 운동이 있었겠죠. 처음 운동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이지 2분의 1 질량 2의 속력 10의 제곱 그지? 처음 운동이가 100줄이었다 하는 요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질량 요것도 마찬가지 질량 2의 중력도 10의 델타 H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20만큼 올라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좌변에서는 해준 미리 600이고 처음 운동지가 요만큼 있었으니까 그래서 얼마요? 700은 낮은 운동 에너지가 나올 거고 EK 낮은 운동 에너지 나올 거고 위치 에너지가 이게 얼마요? 400인가요? 400줄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럼 낮은 운동 에너지가 300줄이 나와야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력의 제곱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 30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속력은 요만큼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물체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어쨌든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 위치 에너지가 됐든 운동 에너지가 됐든 뭐 하다못해 마찰이 있었으면 열 에너지가 됐든 간에 말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 얘기를 왜 도대체 합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데? 유체인데요. 유체인데 왜 그냥 단순하게 일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왜 가르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르노이식을 굳이 증명할 이유는 또는 유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써먹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베르노이식을 보면요. P 플러스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로 G H 요 값이 뭐하래? 컨스탄트 일정하래라는 공식이에요. 여기다가 델타 V의 V는 볼륨 부피를 얘기합니다. 델타 V를 살짝 곱해볼게요. 압력과 부피 변화 이게 뭡니까? 하면 1해 준 거예요. 밀도와 부피를 곱합니다. 뭐죠? 질량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밀도와 부피를 곱합니다. 뭐예요? 질량이에요. 이 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유체가 흘러가는데 뭐 관에서 이 어떤 마찰 통해서 열에너지가 생산된다든지 그런 거 없었다면 유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이죠. 유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에 내가 플러스 알파 뭔가 일을 했다면 나중의 압력, 속력, 높이 이 값이 일정해라는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우리는 요식을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별도 일을 해주지 않고 뭐 높이 차이가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압력을 좀 더 가해주는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요. 맞는 이해됐어요? 페이지 156쪽에 베르누이 공식, 베르누이식입니다. 유체 흐름에서 역학 에너지가 보존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닦아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델타 V 쓴 거는 부피예요. 속력 말고요. 볼륨. 요 베르누이식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얘기는 이건데요. 여기다 내가 종이 위쪽에다 입김을 세게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떠올랐죠. 왜 떠올랐을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쪽의 압력이 작아지거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져서 그럼 이쪽에 있는 압력은 그대로입니까? 뜨게 만들어 하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우 GH 이걸 그냥 P1, V1, H1 이렇게 쓸까요? P2의 2분의 1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우 GH2 근데 요 H1과 H2가 만약에 같다고 해보자고요. H1과 H2가 같았을 때 그죠?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낮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문제의 대부분은 이걸 갖고 이용하는 겁니다. 속력이 빠른 쪽은 압력이 마다 낮아요 하겠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행기의 날개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공기에 대해서 이쪽은 유체의 흐름이 빠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느려요. 압력이 여기는 낮고 이쪽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걸 떠오르게 만드는 이걸 우리는 양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날개 윗면은 속력이 많은 빠른 그래서 압력이 낮은 아래쪽은 속력이 느린
상대적 압력은 높은. 요 H1, H2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진 않는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띄우는 과정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축구공을 하나 뻥 쳤는데요. 축구 회전 방향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축구공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었습니다. 축구공이 날아가다 보니까 주변 공기의 흐름은 이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공기 흐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이쪽은 느린. 그러면 이 방향의 마그누스 힘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그게 걸리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렇게 걸겠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얘 뭐 순풍에 돋달고 쭉 나가면 되죠. 반대방에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죠. 아니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돛은 다 내리고 사람이 직접 노를 저으면 되죠. 근데 내가 내는 힘보다 바람이 받는 힘이 더 크면 알차로는 결국엔 백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돛을 이렇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돛을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속력이 빠르고 이쪽 상대적으로 느린 힘이 될 수 있겠죠. 이것처럼 말입니다. 비행기 날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의 힘, 마그누스 힘이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항해가 가능하겠죠. 대신 이 돛은 상대적으로 사각형의 돛보다 삼각형의 돛이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트 이 그림을 그릴 때 대체로 요트가 이런 요트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돛이 삼각형의 돛이 되면 알겠습니까? 요트가 찐 부자들이 취미 생활이잖아요. 정해 주십시오. 뭔 왜 쏟아쏟아 들으십니까? 자, 여러분한테 프린트 나눠드린 거를 꺼내보시는데요. 없는 사람들은 어때? 주변에 찾아서 보십시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력 외에 걸린 육체의 문제를 담아놨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니까요. 일요일날 입시 분리에는 뭐 할 것 같아? 테스트. 2017, 8, 9 아마 2017, 18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7년, 18년의 부력 외의 문제들, 결국엔 베르ヌ효과를 이용한 것들,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임해봅시다. 발표하는 거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발표하는 걸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발표하는 연습도 언젠가 해보셔야 되죠.
문제 다 찾았습니까? 봅시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드라이어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공이 있었고 A, B. 근데 탁공이 B에서 A 쪽으로 움직인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빠른 쪽은 반대꼴을 했나요? 그치? 반대됐죠. 빠른 쪽 압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힘을 받죠. 그치? 배를 기울여서 했다라고 이런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아닌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바람을 돛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르고 이쪽은 느리. 그래서 이렇게 가게. 힘들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돛을 이렇게 펼치고 이쪽이 빠른, 이쪽이 느린. 그래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게 간다고 합니다. 여기 키를 좀 적당히 조절하면 맞바람에 있어서 지그재그로 갈 수 있게 해준답니다. 속력이 느린 쪽, 압력이 높은 쪽. 빠른 쪽, 압력이 낮은 쪽. 그래서 A 쪽은 압력이 낮은, B 쪽이 압력이 큰. 그래서 B에서 A로 가는 이런 상황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공에 자면 중력은 0이다. 이 동그라미 치면 곤란하죠. 니은 공격의 속력은 B점보다 A점에서 좀 더 빨랐다. 예, A점이 압력이 낮은, 속력이 빠른 볼 수 있겠죠. B점의 공기가 타공에 잡은 압력은 A점보다 더 크다. 예, B점이 압력이 더 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오죠. 굵은 발선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고요. 가는 발선은 12m/s의 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뭘 이렇게 뚫어놨네요. 그랬더니 액체가 서로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종류의 액체를 담아놨으면 어떨까요? 같은 종류의 액체를 담아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속력이 빠르니까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같은 종류의 액체를 담아놨다면. 맞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쪽은 속력이 빨라서 압력이 작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려서 압력이 더 큰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2의 제곱, 여기는 2분의 1로 12의 제곱, 그지? 그래서 델타 P가 이쪽에 압력이 P가 걸리게 됩니다. 압력이 더 크게 델타 P만큼 걸리게 됩니다. P1과 P2의 압력 차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근데 그래서 이쪽에 압력이 좀 더 커서 델타 P가 걸리게 되는데 난 성질이 좀 더러운지 델타 P를 이쪽에다가 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를 좀 입맛에 맞아 해서 씁니다. 여러분들 델타 P를 왼쪽에 넣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속력 빠른 쪽은 뭐하다가 압력이 커요. 되겠습니까? 속력 빠른 쪽은 압력이 더 커서 그래서 압력 차이만큼을 이쪽에서 빼주려고 하는, 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압력을 이쪽에다 플러스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맞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식이었어요. 되겠나? 요 값이 일정의 한우였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요 높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거 없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그럼 요번에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면 요 문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를 담아놨습니다. 왼쪽에는 이만큼, 오른쪽도 같은 높이만큼 돼 있네요. 서로 같은 종류였다면 이게 훨씬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얘는 밀도가 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 1 이게 로 2면 로 B, 로 A 이게 B의 밀도가 더 큰 액체입니다. 밀도 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큰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은 2분의 1로 얘는 2의 제곱 은 2분의 1로 이쪽은 송이 빠르네요. 12제곱 말했지만 원래 압력은 이쪽에다 써 왼쪽에 쓰는 게 더 맞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델타 P를 이렇게 쓸까 하겠습니다. 압력 공식 뭐였습니까? 로지 H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높이는 똑같으니까 압력을 델타 로 압력 밀도 차이 델타 로 G H 이렇게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 높이는 0.1로 해놨네요. 우리는 로 B 빼기 로 A 이걸 내가 델타 로로 쓴 겁니다. 되나요? 2분의 1로 1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죠. 12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꼴 델타 로 G 높이 0.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요 값은 144에서 4를 빼고 2분의 1 되니까 70로우가 나옵니다. G가 10m/s 제곱에 높이 0.1 하니까 그냥 델타 로우는 70로우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갔다 오세요.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아까 2번 문제의 것들이었겠죠. A점에서 4S의 면적에 대해서 속력이 V로 가고 있어요. 가는 과는 S의 면적이거든요. 면적이 작으면 속력이 빨라요. 4V 속력이에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잡아봤을 때 높이 차이는 이만큼의 H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 로 V제곱 여기서 말하는 로는 이놈이고요. V제곱 플러스 는 2분의 1로 4V에 대한 제곱 빼기 압력차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델타 P는 요 밀도 로 프라임이 할까요? 로 프라임 G H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없어요. 질문 뭡니까 하면 이제 이 속력을 V가 아니라 2V로 바꿔주래요. 얘가 V가 아니라 2V로 간다면 이쪽은 8V로 속력이 빨라질 것이겠습니다. 2분의 1 로우 2V의 제곱은 2분의 1 로우 8V의 제곱 마이너스 델타 P 프라임. 그럼 델타 P 프라임은 어떻게 씁니까? 로우 프라임의 G H 프라임 될 수 있겠죠? 이 H가 몇 배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산술에서 해보시면 이건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거든요. 15거든요. 여기는 64 빼기 4. 60이에요. 15와 60이면 요 놈은 4H로 올라가야 되겠죠. 산술에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쪽이 속력이 빠르니까 압력이 작아요. 그래서 델타 P를 왼쪽에 써야 되는데 나는 성질이 그냥 델타 P를 마이너스 해갖고 오른쪽으로 빼는 요 모습이라고요. 그놈이에요. 저기들 하십시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관이 2S, S, 2S 지나가네요. 여기에 속력 V라면 이쪽은 2V 속력으로, 이쪽은 다시 V 속력으로 지나가겠죠. 알겠습니까? 물의 압력은 A와 B가 서로 물의 압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 B는 같은 P죠. 속력이 더 빨랐잖아요. 속력이 빠른 쪽은 압력이 작다 했죠. 이해됐어요? A보다 B에서는 관이 좁으면서 속력이 빨랐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압력은 작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의 속력은 A, C가 서로 같습니까? 했어요. 예, A하고 C에서는 단면적이 서로 같다 보니까 속력은 같습니다. 그러면 A와 C의 압력 차이는 했습니다. 여기에 H가 같습니까? 유체 유도 로 G 그리고 높이 차이 H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섯 번째 문제 보죠. 다섯 번째 문제는 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A점, B점, C점 됐습니다. 유체 속력은 A, B, C가 모두 다 같죠. 그러니까 관의 두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요. A에서의 압력은 C보다 작다. 다시 A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압력이 작습니까? C가 압력이 더 작죠. A가 더 낮은 곳에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A와 B에서의 압력 차이를 P0로 삼았습니다. 높이가 H에 대해서 P0로 삼았습니다. 높이 2H가 된다면 B와 C라면 높이 차이가 3배 되니까 3P 잡을 수 있죠. 이해되겠어요? 되겠나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